자, 연세대 통합 디자인과 언더우드 학부의 하스 테크노아트 군단을 소개해 드리면서 비실기 미술대학 2026년도 데뷔 상세 설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이고요. 사실 통합 디자인 학과나 연세대 언더우드는 매해 저한테 늘 문의가 이어졌는데 이어지곤 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자가 없었고, 그리고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연대 언더우드는 또 불합을 했어요. 다른 곳은 1차 이제 최종 고대나 이런 데를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쉽게도 함께 한 합격의 동행자가 없어서 올해는 연초부터 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색출에 나서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세대 통합 디자인은 여러분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문학적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 싱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패션 디자인과 교수님들이 이 학과를 세워서 나중에 제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통합적인 교육을 이제 마련한 게 바로 이 그 통합 디자인 학과의 이게 기획 의도고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요. 통합 디자인과의 활동 우수형은 총 9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활동 우수형 통합 디자인학과의 50% 컷은 1.91 등급이었고, 네, 70%는 1.99 등급이었습니다. 아델라 코치가 합격시킨 그 등급 중에 최저 등급은 통합 디자인학과 2.4 등급이었습니다. 일반고. 그리고 1.9 등급도 합격을 했고요. 가장 좋은 등급으로는 한 1.3 등급도 합격을 했네요. 그래서 총 한 2.4에서 1.3까지가 아델라 코치가 합격시켰던 학생들이고, 이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는 최상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적 지식과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고요. 기초 조형의 디자인과 창의적 통합 디자인의 기획, 그리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패션을 중심으로 제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의 통합적인 조형 교육과 학제적인 접근성을 갖고 있고요. 디자인 사고, 디자인 싱킹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결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은요. 총 4배수 정도를 선발합니다. 국제형도 마찬가지고요. 네, 올해 이제 바뀐 연세대만의 그 입시 전형을 잠깐 말씀드리면, 특기자 전형과 보통 국제형의 그 국내 학생들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그리고 국제형 해외고와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자, 국제형 국내고는요, 수능 최저를 맞추셔야 되는데, 국수탐 2과목 등급 합이 5입니다. 국어 수학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영어는 2등급 이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디자인학과에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활동 우수형으로 지원하셔야 되는데, 인문 자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2개 과목 등급 합이 4고요. 국어 수학 중에서 역시 한 과목을 포함하면서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4등급입니다. 자연은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2개 과목 합이 5고,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4등급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 면접은요, 2024년도에 이미 공지가 됐죠. 재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을 보는 그런 그 면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사소통과 이 의사소통에 따른 학생의 능력을 보는 이러한 MMI식 면접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과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모든 그 학과들이 인문사회로 본다는 거. 심지어 생명과학공학 쪽도 인문사회로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가 얼마나 인문사회를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특기자 전형은 모두 다 영어로, 그러니까 모두 다 영어로 제시가 된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제시문이 영어로 제시가 되고 4단락에 걸쳐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특기자 전형에서는 영어로 스피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스라던가 ISE 파트는 모두 다 한글로
스피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활동 우수형 9명 선발하고 50% 70% 컷이 1.91에서 99라는 거. 자, 제가 그 2.4 정도 되는 학생도 그 합격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스스로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챙겼어. 열심히 챙겼는데 3학년 때 올라갈 때 큰 가닥을 잡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과정이었고, 제가 고 한 학기를 바짝 생활기록부를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마지막에 3학년 때 했던 그런 활동이 좀 방점을 찍었고,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잘 제가 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고려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도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서울대학교도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제시를 해 드렸는데, 저는 이제 연세대 통합디자인과에 최근에 그 과제전, 온라인 과제전으로 링크를 걸어 둔 부분이 좀 이색적이어서 그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크게는 타자와의 관계성, 그리고 환경 오염의 경각심, 조형 요소를 이용한 그런 디자인, 그리고 음악의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는 디자인, 패턴 디자인, 그리고 요렇게 5개 정도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 봤는데, 저희 수행 평가에 이용해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타자와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에서 굉장히 어색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패턴 일러스트로 표현한 디지털 디자인이었고, 그렇게 타사를 알아가는 과정을 우주선 탐사로 표현한 그런 재미있는 원색적인 팝아트 스타일의 일러스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극의 자연 환경에서 보여지는 그 차가운 질감을 제품 디자인에 적용한 사례도 있었고, 일회용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공익 광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형 요소를 이용한 페이퍼 아트는 선재 요소를 이용한 그 페이퍼 라이트 디자인이었고요. 음악의 어떤 그 메커니즘, 음악이 형태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추상적인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의 어떤 그 형태를 좀 이용해서 우리의 뇌에 음악이 도착해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었고요. 규칙과 정렬, 모험과 엉뚱한 상상 같은 이러한 주제를 잡아서 패턴을 그래픽화시켜 만든 패턴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패턴북 디자인도 굉장히 좋았지만, 각 어떤 주제별로 이러한 요소들을 인상 깊게 표현한 그런 디자인들이 이렇게 북 디자인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결과물로 보여진다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요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통합 디자인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언더우드의 언더우드 특기자와 아까 그 국제형 국내 학생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했을 때 우리 비실기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를 한번 맵을 세워 봤습니다. 언더우드 특기자에 지원했을 경우 꽤 많은 인원에 선발이 됩니다. 109명 정도가 선발이 되는데, 109명 정도 많이 선발이 된다 해도 이렇게 재작년 정도까지는 거의 한 뭐 자사고 외고일 경우에는 4점 한 거의 6-7 등급도 1차 컷시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많이 예측을 하고 또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역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수학 과목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외고 학생들이라도 3.5 등급 안쪽에 드는 학생들이 1차 컷에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정말 좋은 등급이어야만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는 좀 씁쓸하긴 했는데, 대신에 여기 지원했던 제 제자는 4.8 등급 정도였는데 이제 여기 언더우드 특기자는 떨어지고 이화여대에 합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화여대 편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언더우드 특기자 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실기 미술대학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지향할 수 있는 학과가 비교문학과 문화라는 과입니다. 요 전공이 CLC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CLC 전공은 이제 문학 전통에 대한 어떤 연구가 좀 대부분 이루긴 한데, 그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나 이런 대중문화를, 각국의 문화를 많이 포함을 시켜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각국 전통에서 비롯된 역사적인 작품과 그 현대적인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희곡이라든가 소설, 필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포스트 구조주의에 대한 이론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게 케이팝과 젠더 정치와 같은 이러한 그 학과 커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리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진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엔터 경영이라고 해서 요즘에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인데 케이팝과 관련해서 이런 엔터 경영과 그 젠더 정치를 이어서 수행 평가 자료로 제시해서 4.8 등급임에도 이화여대에 붙었던 그 학생의 사례를 한번 제가 응용해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인제 케이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좀 아이돌의 문화라고 인제 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어 케이팝은요. 크게 이제 그 아이돌의 컨셉 기획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관을 구축하면서 그 케이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여러 가지 하나의 세계관을 이루는 콘텐츠를 통해서 세계관을 이루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들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구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인제 앨범 디자인이 들어가기도 하고 뮤직비디오나 온라인 콘텐츠라 하면 인제 SNS라든가 혹은 웹 예능이라든가 라이브 방송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의 인제 마케팅 홍보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공연 기획 연출까지 무대 디자인이나 의상 디자인, 팬 경험 디자인까지 그리고 굿즈 디자인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려는 친구들이 요 비교 문학과 문화 쪽에 만약에 인제 특기자 전형과 그리고 이 국제형을 동시에 하스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렇게 전공 분야를 빼셔서 생기부를 세팅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특기자 전형은 109명 선발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또 비교 문학과 이외에 정치학, 국제학, 경제학 그리고 생명공학까지 인제 선발하게 되는데 언더우드 특기자로는 인제 인문사회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자. 여기 잠깐 보이시는 거는요. 인제 타임스퀘어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서 언더우드의 외국인 전형이 있거든요. 그 외국인 전형으로 인제 모집을 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광고를 했던 장면을 이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트를 잠깐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지금 1, 2, 3, 4, 5, 6번 한번 보시고요. 엔터 경영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서 만약에 다른 대학교 다른 학과를 지원하실 때는 문화 콘텐츠 쪽으로 지원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 학과는 한양대도 있고요. 경희대도 있습니다. 경희대는 디지털 콘텐츠 학과로 분류가 돼 있죠. 자 그리고 언더우드 하스 테크노아트 군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아트 군단은 크게 IID, CDM, CTM 요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 인터랙션 파트와 그리고 문화 디자인 경영 그리고 창의 기술 경영 파트입니다. 총 국내에서는요 100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고는 30 명을 선발을 하고요. 작년에 해외고가 거의 3.5대 1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좀 셌었는데 살짝 주춤해진 것 같고요. 일단 50% 컷이 1.93 에서 2.43 정도입니다. 전공 분류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IID나 CDM은 CTM은 따로 패스워드나 아이디가 있어야지 들어가실 수가 있어서 좀 복잡해서 제가 IID나 CDM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내는지를 댓글창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문화 디자인 경영은요.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 전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 중심 디자인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 중심 디자인 과정에 기반해서 스튜디오, 세미나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툴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제 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타이포 디자인이나 또 정보 디자인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프로토타이핑 같은 이러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보통은 인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디자인 요런 것들을 더해서 인터랙션 인포메이션 디자인이 가장 IID의 기본적인 맵을 흐르는 그 큰 그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면 거기에 인포메이션과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상당히 좀 오래된 결과물이라서 일단 '아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고 인제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화 디자인은요 3 개의 하이 프로그램으로 나눕니다. 크게는 이제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 창작과 기획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과 기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 상품과 디자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하나 하 하나의 어떤 큰 어떤 경영가를 좀 만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 더해졌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런 문화 산업을 통한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제작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모토이기 이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 역량 확보 여기에 가장 큰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 산업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CTM은 이제 컴퓨터 공학을 했던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하시면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IT와 경영 간의 어떤 학제 간 연결을 통해서 창의적인 어떤 기술 분야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경영 전문가를 그런 더한 그런 그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과 응용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어 만들어진 학과고요. 이른바 이제 경영과 기술 여기에 기업가 정신을 더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음 연세대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인터랙션 디자인과 인포메이션 디자인 IID 디자인의 기본적인 그런 그 결과물들을 잠깐 제가 훑어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그 인터랙션 디자인에서는 버스 승차 앱이라든가 노선도 디자인 그리고 지역 산책로 디자인 그리고 UI 프로토타입 디자인이라든가 지역 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생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분석 기법을 이용한 그런 제품 디자인 또 글로벌 디자인으로서 컨설팅 회사의 디자인 방법론을 차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디자인 요런 것들이 주로 인터랙션 디자인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디자인에서는 어떤 자신의 로고 타입을 사용한 명함이나 레터헤드나 봉투 같은 이런 여러 세트의 문구 디자인을 좀 하기도 하고요. 모션 그래픽이나 인터랙티브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나 정보의 키네틱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합니다. 요 부분이 좀 재밌는데 정보의 키네틱 디스플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좀 보통 정적인 매체 있잖아요. 신문, 잡지, 스크립트 이런 정적인 매체에 실린 정보 기사를 키네틱 미디어로 변환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모션 그래픽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하나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런 움직이는 어떤 움직이거나 움직임이 조합된 미술을 보통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데 움직임이 더해진 모션 그래픽이 한동안 굉장히 좀 유행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걸 타이틀 시퀀스로 만들기도 했었는데 요 부분이 인포메이션 디자인에서 하는 영역이다. 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 디자인 경영은 컬처 매니지먼트와 그다음에 디자인 매니지먼트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예술 문화 마케팅과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에 관련된 마케팅 두 가지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관련된 그 결과물과 모두 어떤 그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음 링크로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요. 음 사회 이슈를 비판하는 4 가지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인제 수시는 영어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세대 활동 우수형과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형의 특별한 면접을 한 걸음 더 만나 보는 게 방학 동안에 좀 똑똑하게 연대를 준비하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들어서 연세대 아델라킨 면접반을 한번 오픈을 해 봤습니다. 활동 우수형은 당연히 이제 한글로 제시가 돼 있지만 어쨌든 연세대 면접의 어떤 기본 틀은 그렇게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네 가지 다른 문단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 문제가 기출이 되게 됩니다. 올해 연세대 정시 면접의 주제는 공감이었습니다. 공감. 제가 방관자 효과를 누누이 강조하면서 주정주의라든가 휴메 주정주의라든가 그리고 충서의 정신 이런 거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좀 적중률이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휴메 주정주의와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는 좀 전략적 이타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휴메 주정주의가 감성에 호소하고 이성이 따라가는 그러한 그 공감 능력이라면 어 피터 싱어의 전략적 이타주의는 어떤 이성적 사고, 실증 이런 거에 바탕을 둔 전략적 그 공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공감의 정의를 찾는 질문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출의 예시가 철학과 윤리, 사회문화 등에 이제 좀 집중돼 있어요. 특히 이제 철학과 윤리에 좀 집중돼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실전 문제에 기반한 이론을 같이 풀어감으로 인해서 철학과 윤리를 좀 더 단기간에 쉽게 좀 풀어갈 수가 있고요. 총 이제 10주 코스 정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2달 반 정도 진행이 되게 되고요. 수시 시즌에 대비한 이 연세대 면접 준비와 함께 제가 직접 배웠었고 직접 시연해 드리는 아나운서 스피치를 서비스로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 톤이 저도 좀 교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아나운서 스피치를 제가 따로 좀 받았었고요. 이것에 의해서 이제 성량을 좀 교정을 했을 때 확실히 좀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제안을 해서 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청담동이나 이런 데서 인제 이 아나운서 스피치를 받으시려고 하면 시간당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예, 저는 좀 투자해서 했던 경우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받으시면 우물우물하는 그런 아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런 호흡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학생들은 특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연세대 기반을 이루는 제시문 면접의 선행 학습을 통해서 수능과 내신 생기부를 모두 잡아야 되는 현역들의 고충이 좀 덜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사고력은요. 그 상관왕 이상을 캐리할 수 있는 탄탄한 생기부의 어떤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요 그 소수 정예반에 대한 홍보를 남겨 놨으니까 한번 댓글을 남겨 주시면 그 관련 루트를 어떻게 면접을 수업을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댓글 작성자들이 혹시 있으시면요. 네,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댓글을 남겨 주시면 아니면 카톡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아까 연세대 그 언더우드와 그리고 ISE 그리고 테크노아트, 하스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 그 학과 전공에 대한 커리를 정리해 놓은 저의 PDF본을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면접 대상자가 올해 인제 4 배수로 이제 확장이 됐잖아요. 좀 똑똑하게 준비하면 여러분 생활기록부와 함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윤리와 철학에 너무 쪼으실 필요가 없어요. 눈높이에 맞춤식으로 몇 번이고 반복을 해 드릴 테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